안녕하세요, 와시즈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가가 오르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특히 내 주식만 맨날 시장에서 소외된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보면 약하게 상승한 날까지 포함하면 좀 제대로 올랐다 싶은 날은 훨씬 더 적게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 중에 유명한 분 중 한 분인 앙드레 코스톨로니가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투자 수익의 80에서 90%는 전체 투자 기간의 7에서 8% 기간에 발생한다. 나머지 92에서 93%의 기간은 횡보나 하락의 기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핵심적으로 상승하는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괜찮은 주식을 샀다면 자주 사고 팔면 안 된다. 괜찮은 주식 종목일지라도 그 종목이 크게 상승하는 기간은 전체 기간 대비 상당히 짧은 편이다. 또한 가끔씩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이유가 있지만 실체보다 훨씬 공포에 질려서 폭락하기도 한다. 이분들이 말이 맞다면 투자자라면 주식 보유 기간 동안 웬만하면 주가가 오르는 날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매일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적당히 내려놓으면 보유 기간 동안 그러려니 하면서 참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무려 3시간이나 걸려서 실제 그런가 표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상으로는 2018년 주가 상승률 상위 10개 업체하고 현재 시점에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 그리고 시총 하위 10개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표본의 양극단에 있는 성격도 많이 틀린 종목을 따로 골라서 2018년 1년간의 주가 변화를 통해 총 거래일 대비 주가가 오른 날과 안 오른 날 그리고 5% 이상 의미 있게 상승한 날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2018년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부터 보면 작년 1년간 급등한 종목을 급등한 기간 동안만 사고 파는 일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전체에 들고 있다고 가정하고 주가는 저점 대비 고점 상승률을 넣었습니다. 연초 대비 연말 상승률을 보시려면 여기 있는 주소에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 주가가 많이 오르는 짧은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점 대비 고점으로 수익률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필룩스가 있는데 작년도 주가 저점 2,955원이고 고점은 21,150원으로 무려 상승률이 818%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거래일이 작년도에 244일이었었는데 오른 날은 119일, 오르지 않은 날은 125일. 오른 날보다 안 오른 날이 한 6일 정도 더 많습니다. 5% 이상 상승한 날은 14%, 33일 정도 되고요. 푸른 기술은 5,380원에서 36,600원까지 468% 급등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도 오른 날이 좀 더 많은 편이네요. 128일 올랐습니다. 안 오른 날보다 한 10일 정도 많은데 5% 이상 상승일은 20일로 8% 정도로 좀 작은 편입니다. 동성제약. 이 회사는 4,950원에서 45,800원까지 저점 대비 고점까지 8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 날은 115일이고 오르지 않은 날은 129일로 오르지 않은 날이 한 14일 정도 더 많습니다. 근데 5% 이상 상승일이 36일로 15% 가까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남선알미늄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가장 상승률은 낮은데 969원 그리고 3,235원까지 233% 상승을 했습니다. 오른 날은 113일로 오르지 않은 날보다 18일 정도 적고요. 5% 이상 상승한 날이 7%, 18일 정도 됩니다. 10종목을 평균적으로 나눠보니 오른 날이 119일, 안 오른 날은 125일로 이렇게 1년간 큰 폭의 상승을 준 종목도 평균적으로는 안 오른 날이 더 많습니다. 5% 이상 상승률이 29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의 보유 여부가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거래일 중 평균 한 12% 정도 됩니다. 이 급등 기간 타이밍을 잘 관찰해서 잡거나 트레이더라면 최대한 잡을 때까지 들고 버티거나 저처럼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시총 상위 10개 업체를 정리해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연초에 51,000원이었다 연말 38,700원으로 마이너스 24%로 마감이 됐는데 오른 날은 113일이고 안 오른 날은 131일로 급등한 종목들이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크기 때문에 급등락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5% 이상 상승한 날이 없어요. LG화학도 41만 1,000원에 시작을 해서 34,700원에 마감을 해서 마이너스 1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오른 날은 120일, 안 오른 날은 124일. 오른 날하고 안 오른 날의 차이가 없어도 주가는 빠졌습니다. 역시 5% 이상 상승한 날은 5% 정도 되고 현대차는 작년에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주가는 마이너스 20% 빠졌는데 작년도에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안 좋다고 했는데 업종이 가장 좋았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업황이 좋았던 화학업체랑 비교할 때 주가 차이가 좀 별 차이가 없네요. 오른 날은 근데 100일밖에 안 되고 안 오른 날은 144일로
오른 날이 가장 적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5% 이상 상승한 날은 한 3일 정도로 1% 내외입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 가장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 셀트리온이 아닌가 싶은데, 연초에 22만 5,900원에 시작해서 연말에는 22만 2,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5%로 지수 대비 선방을 하긴 했는데, 오른 날은 116일, 오르지 않은 날은 128일. 역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기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5% 이상 상승한 날은 21일이나 됩니다. 네이버 17만 7천원에 시작을 해서 12만 2,2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작년도에 주가 하락률이 가장 높았네요. 시총 상위주 중에서 마이너스 31.1%였고, 오른 날은 108일, 5% 이상 상승한 날은 단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작년에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도 급등 종목과 비교해서 수익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오른 날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적고 해서 급등락은 별로 없어서 이 분류에서는 오르는 날과 안 오르는 날 정도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시총 하위 10개 업체를 봤습니다. 시총 한 200억대? 뭐 이 정도 같은데, 삼영화학 연초에 1125원에 시작을 해서 연말에는 829원으로 마이너스 26%로 끝났습니다. 오른 날이 98일, 오르지 않은 날이 146일, 5% 이상 상승일이 하루로서 거의 없었고, 부산주공 1145원에서 488원까지 마이너스 57.4%. 이번에 샘플로 뽑은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오른 날은 106일, 안 오르는 날은 138일. 오른 날과 안 오르는 날만 놓고 보면은 다른 종목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5% 이상 상승한 날도 11일로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폭락한 날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진양폴리 1615원에 시작해서 연말에 2245원에 마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39% 정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오른 날은 117일로서 뭐 큰 어떤 변화 이런 건 없고, 이 회사도 5% 이상 상승한 날이 13%로 전체 비중의 5% 정도가 됩니다. 하이트론 4035원에 시작해서 3620원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는데, 오른 날은 113일, 5% 이상 상승일은 3%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시총 하위 10개 업체가 시총 상위 10개 업체보다 수익률 면에서 좀 더 낫네요. 하지만 여기서 상패나 거래정지 종목까지 포함하면 크게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안 오른 날이 더 많습니다. 5% 이상 상승한 날도 좀 적은 편이네요. 여기까지 봤을 때 주가가 오른 날보다 안 오른 날이 평균적으로 더 많음을 알 수 있고, 보통 주가가 올랐다고 느낄 만큼의 상승이 있는 날은 전체 평균으로도 7%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3년 100% 수익을 돌파한 종목, 2015년 7월서부터 투자해서 2018년 1월에 정리한 종목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3년간 대략 30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역시 오른 날보다 안 오른 날이 더 많았고, 5% 이상 상승한 날은 보유기간 중 7%였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많이 올랐던 휠라코리아라든가 FNF 같은 회사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면 역시 5% 이상 급등한 날이 전체의 7%에서 10% 사이, 뭐 이 정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과거에 투자해서 1년 이상 보유해서 3자리 이상 수익률을 보인 종목들도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5% 이상 급등한 날이 전체 보유 기간 중 7에서 12% 정도 사이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말이었는데, 그럼에도 7에서 8% 의미 있게 상승하는 시점을 맞출 자신이 없어서 한 3년 정도 들고 있으면 되겠지 싶어서 보통 투자 보유 목표를 3년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이번에 통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3가지 요소를 좀 추가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투자 보유 기간 중에 투자 회사가 안 망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어느 정도 회사가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성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싸게 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하고, 의미 있게 상승하는 7에서 8% 짧은 기간에 급등하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투자 결과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이라면 급등이나 추세를 잘 맞춰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주식이라는 게 일단 오르는 날보다는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고, 의미 깊게 오르는 날은 그보다 훨씬 더 적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 좀 더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 상장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모집단이 너무 작기도 하지만, 이번 정리에서 나름 흥미로웠던 건 1년간 저점 대비 고점 기준 500% 이상 오른 종목들도 오른 날과 오르지 않은 날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고, 시총의 차이도 별로 없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통계라는 게 그렇듯 예외적인 회사도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 오늘 표본조사에서 생각해본 사항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급등한 종목이든 시총이 높건 작든 빠지던 종목이든 주식 보유 기간을 일정 기간 이상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안 오르는 날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두 번째로는 급등한 종목은 통계적으로 안 오르는 날보다 오르는 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급등하는 짧은 구간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수익률에 큰 차이를 주는 것 같다. 세 번째, 주식 관련 통계에는 대부분 예외가 있다. 투자자라면 확률적인 측면과 예외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주식 안 오른다는 느낌 든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